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을 초월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자 설득력이다. 시어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 철학자 서진열입니다. 야, 매력이 얼굴이 차지하는 게 80%. 80%야. 그럼 교수님, 매력 그러는데 사실 이게 그 이성에게 이렇게 그 어필할 때도 네. 아 정말 이쁘다, 참하다 하지만 그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정말 매력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뭐가 매력인지 모르겠어. 매력은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사실 다 있죠. 근데 이 매력의 매자가 도깨비 매자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도깨비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근데 저한테는 도깨비가 되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도깨비에 홀리면 이상한 데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깨어나 보면 어디 뭐 들판, 공동묘지에 가 있게 하는 존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 도깨비 매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왜 도깨비 매자일까? 이거는 저는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을 초월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자 설득력이다. 이건 이성을 거의 마비시켜요. 네. 실제 매력 자본을 쓴 캐서린 하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리더들은 리더십 발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가 좋고 연봉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매력은 자본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성을 초월하여. 네. 이성을 초월하여. 마력이죠. 마력이네 진짜. 네. 도깨비 매자를 쓴다는 것도 정말 늘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홀리듯이. 있다는 홀리듯이. 네, 그래서 저는 그 책 제목에도 뭐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죠. 이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과 조금만 더 시도를 해보자 하는 노력. 그리고 이 외적인 이미지만 제가 여기 다룬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외적인 이미지를 먼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소통 능력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거 좀 어렵고 그렇죠. 오래 걸리지만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죠. 외모는 지금 안경을 바꿔드린 것처럼 손대는 순간 바뀌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결국은 매력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업무 성과와 그 다음에 뭐 협상이나 비즈니스 미팅이나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한 분들은 배우자와의 어떤 미팅이나 맞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배우자나 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 그 정도로. 오,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 걱정이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사람마다 난 매력이 있을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난 매력이 없어. 난 네.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때요? 저는 군부대 강의도 많이 가고 그리고 대학생 얼마 전에 또 한 몇 년 차 이제 의대에 강의도 가는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자신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자기의 매력을 어떤 걸 나는 내 매력을 찾아서 브랜딩할 것인가 이걸 거기에서 발견하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대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거든요. 왜?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성격과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제대로 한번 찾고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럴까요? 네. 체크리스트를 해서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본다면 누구나가 자신만의 매력을 정말 가치 있게 어필할 수 있어요. 네. 그 방법을 모르고 못 찾는 거죠. 교수님 책 제가 좀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매력을 높이는 호감 없는 인상을 만드는 법.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네. 제가 첫 번째 듀셈 미소. 네. 19세기 프랑스의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기침을 꼽고 우리 그 표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진정성 있는 미소는 그럼 어떤 미소냐? 눈과 입이 웃는 미소죠.
눈과 입이 웃는 미소라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발표를 했고 뒷셈 미소라고 하는 이름은 폴 에크먼이 이거는 뒷셈 박사가 발견했으니까 뒷셈 미소라고 짓자. 근데 저는 또 저도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고 인상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눈과 입만 웃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볼 근육. 아. 볼 근육이 수축되지 않으면 이건 진정성 있는 미소가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책은 있는데 아무튼 요 입꼬리 끝에 있는 볼굴대를 끌어당겨 올려줘야 진정한 미소가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 연구팀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얼굴, 어떤 표정의 신뢰도를 높일까? 그 얼굴을 연구를 했는데 눈도 웃고 그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꽂히면 안 돼요. 눈썹이 올라가야 돼요.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2500년 전에 우리 중국에서 시작된 동양의 인상학에서도 여기가 뭐냐면 자존심과 위상, 체면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팽팽하게 올라와야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취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싶은 모든 분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라면 여기가 팽팽하게 나와야죠. 교수님 아주 팽팽하게 반짝반짝하십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서로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를 올리는 방법은? 자, 여기를 수축하면서 근육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 다음에 입꼬리를 올리고 세 군데를 올려야 돼요. 눈은 눈썹, 볼 근육, 입꼬리. 세 개를. 네.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위치야만 보이고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래치아가 보이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줘요.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아래치아가 보이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사고가 비건전해 보여서 불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아니면 중요한 대상을 만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예, 위치아가 보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법을 마저 알려드리면 아래 입술로 아래치아를 이렇게 감싸요. 그 상태에서 위치아로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교수님은 잘 되시는데 가끔 리더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윗입술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걸 덮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F 발음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F 발음을 열심히 하시는데 입꼬리를 계속 올리고 볼 근육을 수축해야 돼요. 눈썹, 볼 근육,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5초간 유지. 하고 5초간 유지해서 이걸 하루에 7번만 해도요. 2주면 바뀌어요. 2주면 바뀌고 제 TV 특강을 보신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이걸 보고 취직이 되고 친구를 사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저 덕분에 취직이 됐다고 선물 들고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세상에 그분 훌륭하고 성공할 뿐이다. 네, 그죠? 잠깐 사이에 TV에서 딱 2번밖에 안 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3주도 안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소통해요. 한 5년 지났는데 지금도 소통하고 참 감사하죠. 참 강의의 그 강의의 매력 보람이네, 그죠? 네. 참 훌륭합니다. 이게 참 모든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다. 네. 그 매력들을 발견하는 뒤생 미소. 반대가 편한 미소죠. 네. 맞죠? 편한 미소. 예, 편한 미소 지으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자. 뭐 옷차림이야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해요. 타고난 생김새는 조상님 탓인데 인상은 내 탓이다. 결국은 아니 사실 우리 서준영 박사님만 해도 아주 완벽한 미남은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그럼요. 예. 근데 인상은 좋으시거든요. 매력적이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타고난 생김새가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르게 생겼고. 자, 우리 얼굴의 신비는요.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송은영이라는 이름 많아요. 우리 박사님 성함 똑같은 동명이 많죠. 근데 이렇게 생긴 서준영 박사님 없고요. 이렇게 생긴 송은영은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80억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걸 사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랑 똑같은 얼굴이 없었고 제가 죽고 나서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네.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 이게 제가 박사 음. 논문에 음. 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게 가장 얼굴의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을 속한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 한 명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 군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 다니는 직장 아주 말단선 한 명의 실수 때문에 그럼요. 그 기업 전체가 이미지가 망가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대표성. 나 혼자로 인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대표 선수다. 이 대표성 등등 많지만 이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군요. 자, 단정한 옷차림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교수님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꼭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 매력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근데 뭐 단정한 옷차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뭐 제 남편이 또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 그다음에 이제 얼굴 생김새보다도 더 중요한 건 표정. 그리고 옷차림을 내 체형에 맞게. 결국은 이제 좋은 인상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얼굴형이나 이목구비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 체형이 어떤지, 그에 맞춰서 내 피부톤은 어떤지 이걸 알고서 옷을 선택하시면 단정하게 입을 수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 네. 정중하고 바른 자세로 인사하자. 네. 몸가짐이 마음가짐이니까. 이게 매력을 바꾸는구나. 네. 대기업에 조창강에 갔다가 그 대기업 CEO분이 출근하시면서 경비원에게 먼저 가서 악수를 하고 만나는 직원마다 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직원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그 리더의 모습에서 와, 이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을 받겠다. 그래서 교육 담당 부장에게 강의 끝나고 저를 배웅해 주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사장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정말 존경받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리더가 먼저 이렇게 정중한 자세로 또 바른 자세로 그다음에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즈니스 미팅이나 또 처음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사실 상관없어요. 교수님하고 저는 친하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정중하고 바른 자세로 명함 하나를 주고 악수를 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꼭 실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실습을 안 하면 몰라요. 체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듣고만 마는 강의는 변화가 없거든요. 이 기업에서 비싼 돈 받고 하는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네 번째가 아이 컨택이었어요. 아이 컨택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어디 버릇없이 눈 깔아. 네, 그렇죠. 어디 버릇없이 어른 눈을 이렇게 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뭐 저는 또 국제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고 화학을 양성하다 보니까 국제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적인 이제 거리도 있잖아요. 오늘 거리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간상. 아이 컨택을 할 때는 두 눈동자와 턱, 요 트라이앵글 존, 여기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턱보다 밑에 보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두 눈을 보는데 동시에 두 눈을 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점은 우리 인간의 눈은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어느 한쪽을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상대의 오른쪽 눈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는데 거기만 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도 봤다가 뭐 코도 한번 살짝 봤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시선을 돌리면서 하지만 집중해서 봐라. 하지만 눈을 더 많이 보는 거죠. 눈의 어느 한쪽을. 뭐 가끔 미간을 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간은 찍고 넘어갈 때 잠깐 보는 거지 미간만 보면 정말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눈동자를 정확히 봐야죠. 눈동자를 봐야 된다. 예. 다섯 번째, 밝은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네라.
또 아까 목소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준영 박사님처럼 목소리가 경쾌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그 여의도 한 그 증권회사의 직원이 시청자 질문이 왔어요. 자기는 전화만 하면 오해를 받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오해가 없는데 전화만 하면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목소리의 부분인데 이제 만나서 할 땐 표정도 보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자, 만나서 했을 때도 너무 까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를 밑으로 저음으로. 안녕하세요. 이건 리더의 목소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줘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살짝 높여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죠.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송은영입니다 이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증권회사 직원도 그렇고 이제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전화의 목소리는 오해가 많은가? 기계음은 실제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목소리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게 들려요. 딱딱하게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화를 받으실 때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경쾌하고 친절함을 담아서 살짝만 높여주시면. 네. 근데 또 너무 하이톤은 또 비진정성. 그렇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보통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으면서도 조금 편안한 목소리는 살짝만 높여주고 오케이. 약간 친절함, 그러니까 목소리에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받을 때 친절하게 받아야지. 나한테 전화해 주신 분께 감사함을 담아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전화를 받으면 얘 자연스럽게 나와요. 무심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멋있다. 매력을 높이는 6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서 대화하자. 네. 우리 벌써 여러 번 지금 대화가 되잖아요. 3번 이상이니까. 3번을 아니 사실은 서평 TV 인터뷰를 하면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신 분이에요. 제가 다 전략적이긴 한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 이미 몸에 습관이 이렇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굉장히 거죠. 편안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나랑 인터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보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담아주는 게 좋지 너무 카메라를 보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침마당 나갈 때도요 카메라 보라고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패널들 보면서 하라. 그냥 그게 훨씬 진정성 있고 진실돼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보지 말자고요. 그래 보지 말겠습니다. 7번째, 매력을 높이는 마지막 7번째는 적게 말하고 질문과 경청을 많이 하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조금 적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지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나 의견에 관심이 좀 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주기 힘든 거예요. 자꾸 말하는데 잘라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 하지만 해야 돼요. 매력을 위해서. 네, 적어도 4대6, 7대3까지는 아니어도. 7대3이면 정말 성인군자죠. 네. 5대5만 해도 훌륭한데 그래도 6은 좀 듣고 4 정도 말을 해보자라고 한번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는 또 아시는 것도 많고 남을 가르치고 싶으시고 이끌어주고 싶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시니까 직업병. 매력을 높이는 호감 얻는 인상 만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7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첫인상, 매력을 높이는 것. 첫 번째, 뒤생미소를 짓자. 진짜 미소죠. 두 번째,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자. 세 번째, 정중하고 바른 자세로 인사하자. 네 번째, 아이 컨택을 하자. 5번째, 밝은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네자. 6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서 대화하자. 7번째, 적게 말하고 질문과 경청을 많이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답니다. 7개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